꿈속에서 내가 진짜 이상형이라고 생각한 여자의 모습이 꿈속에 나오는 거예요. 싱클레어가 그 사람한테 데미안의 어머니 사진을 받고 놀라게 됩니다. 또 아니 데미안의 어머니가 내 사랑이었다니. 드림이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개반전이다. 나는 그렇게 쉽게 나 이렇게만 해도 눈물. 우리 공감이 안 돼. 그렇죠. 안녕하세요, 양나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고품격을 지향하는 책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 리뷰 영상이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높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원했던 반응들이 댓글로 달렸어요. 이 책 왠지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런 그 스토리를 썰로 풀 수 있다니, 책을 썰로 듣는 건 느낌이 색다르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셔서 됐다, 내가 이런 걸 원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또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책은 무엇이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뿌뿌뿌. 그 일반 책보다 작은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방에 들고 다닐 때 큰 책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오며 가며 읽으려고 작은 책으로 샀는데 앞으로는 다시 큰 책을 읽을 예정입니다. 눈알이 뽑히는 줄 알았어요. 헤르만 헤세는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저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헤르만 헤세가 독일계 스위스인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서양인이죠. 그 외국 사람, 서양 사람, 우리하고 좀 다른 결의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시타르타를 읽으면서 진짜 깊은 감탄을 했거든요. 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동양 철학을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소설을 썼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또 불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와우, 동양 철학에 대한 정수를 보여줘가지고 이 작가한테 엄청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헤르만 헤세 책 중에 어떤 걸 읽어볼까 하다가 고른 것이 데미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책 제목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몰라도 데미안이란 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알 거예요. 과연 이 책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또 밑밥을 깔고 시작하자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스토리는 제가 글로 읽고 제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들을 제 스타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요. 소설에서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궁금하다면 책을 읽으시면 돼요. 우리 채널의 좋은 점은 이거죠.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것. 누둥 효과음 좀 넣어줘요. 책 읽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읽고 자기가 느끼는 게 있으면 그게 장땡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엄청 감명 깊었던 구절들은 한 구절씩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머릿말에서부터 이 책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머릿말을 읽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책을 완독했는데요. 이 머릿말에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그저 자기 자신일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아주 특별하고 주목할 만한 존재다. 세상의 많은 현상이 오직 단 한 번 그곳에서 서로 교차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점을 지나는 유일하고도 경이로운 사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저마다 살면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뜻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각자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영원하고 숭고한 것이다. 미쳐서 여러분, 이걸 읽어서 다 읽었어요 지금 이 책. 한 번 더 읽고 싶다. 그쵸. 그리고 또 아직 머릿말 끝나지 않았어요. 삶은 저마다 자아를 향해 가는 길이며 그 길을 추구해가는 과정이다. 삶은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고자 끊임없이 추구하는 좁은 길에 대한 암시다. 너무 대단하죠. 근데 이 머릿말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관통합니다. 이 책이 헤르만 헤세의 그 자서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제 인물 등장합니다. 두둥. 소설 속의 주인공은 에밀 싱클레어입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내용이 머릿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에밀 싱클레어가 진짜 자기 혼자 세상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지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고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에 엄청 대표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몰라도 이건 명언은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면 새는 알을 깨야 된다. 여러분 이제 알 깨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에밀 싱클레어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에밀 싱클레어는요, 부유한 집에서 자란 아주 귀공자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 따뜻한 분위기, 사회적으로도 전도유망한 그런 집안의 아들로서 다들 인정해주고 우러러보는 그런 아이죠. 그런데 내면에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저도 약간 어릴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무조건 범생이로 지내야 된다는 것은 알아. 그런데 학교에서 약간 까진 애들 있잖아요. 야, 씨, 놀러 와봐. 너들 말 안 들어? 약간 좀 애취 같은 애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나쁘게는 보이지만 마음속 한켠에 아씨, 나는 저렇게 못하는 쟤 좀 멋있다. 저렇게 사는 건 어떤 삶일까? 저쪽 세계는 어떤 세계지? 이런 걸 좀 궁금해했죠. 그런데 그때 악마 1호로 표현해놨습니다. 어린 시절 에밀 싱클레어 옆에 프란츠 크로모라는, 이 크로모라는 날라리가 있었어요. 그 주변을 주름 잡는 애취였던 거죠. 싱클레어는 그런 악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왠지 얘를 따라다니면서 약간 빵 셔틀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나쁜 짓을 대놓고 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왠지 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조금 거들먹 허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로모가 그래? 야, 너 그렇게 좀 까지네요? 같이 좀 놀자. 이렇게 하면서 싱클레어를 데리고 다녀요. 근데 뭔가 나도 모르게 그 사이에 으쓱으쓱한 거야. 아씨, 나 좀 뭔가 된 것 같은데? 까지는 것도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싱클레어가 너무나 크로모한테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스토리를 지어서 내서 이야기합니다. 아, 나 사실은 어떤 나쁜 짓까지 해봤냐면, 나 저쪽에는 사과 농장에 사과? 그거 내가 다 훔친 거야. 그거 누가 훔쳤냐고 말 많지? 나야. 나 이런 것도 하는 애야. 이러면서 진짜 허세를 부립니다. 그런데 크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영악해요. 야, 너 확실히 말해? 그 사과 진짜 네가 훔쳤어? 진짜야? 너 쫄보라서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더 거기에 기세등등 해가지고 그거 진짜 내가 훔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악한 크로모가 아, 그래? 그거 네가 훔쳤어? 나 그럼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네가 그렇게 도둑질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에는 그냥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얘기해. 나 사실 그거 뻥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싱클레어는 내가 너무 호언장담하면서 거짓말을 했고, 이걸 크로모가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면 나는 진짜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한 아이가 된다. 혹은 이 크로모가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찰한테 가서 얘기하면 나도 그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된다. 근데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가지고 전전긍긍 하던 그런 초딩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였냐면은 남자애랑 그때 가위바위보 뭐 이런 걸 하다가 벌칙으로 뭐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남자애 밀쳤는데 그 남자애가 밀쳐 넘어졌어. 근데 아씨 너무 아프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밤새도록 그 애가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잠을 못 잤어요. 아씨 걔가 죽으면 어떡하지? 저는 그래서 이 싱클레어가 크로모한테 시달리는 걸 보면서 아유 씨 바보 같은 새끼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마음에 그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얘가 맨날 너 이런 거 내가 니네 아빠한테 얘기 안 하려면 너 1,000원 가져와. 너 10만 원 가져와. 근데 10만 원이 얘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얘가 집에서 저금통을 또 털어요. 근데 거기 한 10,000원 있었던 거야. 나 이거 10,000원밖에 없는데 저금통을 다 턴 거야. 뭐야 너 저금통도 털었어? 그러면 너 잘못이 추가됐네 이 새끼 봐라. 이러면서 진짜 영악하게 싱클레어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클레어는 하루하루 애가 시들어져가. 이걸 어디에 말도 못하고. 그런데 그때 싱클레어에 반해 데미안이 전화가 옵니다. 데미안은요 같은 반에 전학을 왔는데 나이는 좀 많았어요. 어찌저찌한 이유로 나이가 많았는데 같은 반이 됐는지는 책을 보세요. 그 데미안이 소설 속 이미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동급생이고 꿀어서 나이가 많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또래라고 느낄 거잖아요. 그런데 데미안은 굉장히 신비한 이미지로 나와요. 뭔가 어른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친한 친구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무슨 할아버지 같은 느낌, 세상 반사를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친구인 거죠. 데미안이 처음 왔을 때도요 싱클레어를 약간 멀리서 지그시, 소설 속의 특징들은 이거 같아요. 이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말이죠. 뭔가 관계가 정립되려면 지그시
지그시. 네가 싱클레어니? 넌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 예전부터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 데미안이 이런 식으로 싱클레어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싱클레어도 왠지 이 데미안이 신기했어요. 뉴페이스고 그 싱클레어는 이런 또래들 시시해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뭔가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데미안이 말을 걸 때마다 맞아 그래 이렇게 했는데 싱클레어를 딱 보더니 너에게 지금 뭔가 큰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딱 이래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크로모가 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또 얼마나 이렇게 와들와들 떨겠어요? 그런데 데미안이 딱 싱클레어를 보면서 혹시 저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니?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또 싱클레어는 콩알 심장이어가지고 데미안한테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데미안이 네가 저 친구한테 휘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싱클레어는 겁이 나니까 크로모한테서 벗어나질 못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또 데미안하고 가고 있었는데 크로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려 크로모 저 새끼가 왔다 그랬는데 갑자기 크로모가 데미안을 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했는데 이제 데미안이 크로모한테 다시는 이 친구한테 허짓거리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딱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정말 귀신같이 그 다음에 크로모는 싱클레어를 건들지 않게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싱클레어도 이거 데미안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할 법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얘한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뭔가를 데미안한테 자세하게 물어보면 그동안 크로모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물어보지 않아요. 데미안한테. 데미안도 잘 해결된 것 같군 이러고 또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둘이 바로 절친이 될 것 같잖아요. 너무 신기하게 싱클레어는 오히려 그때부터 약간 데미안한테 거리를 둬요. 근데 나는 그 감정도 뭔지 알 것 같아. 데미안이 나의 치부였던 크로모 사건을 해결해줬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너무나 숨기고 싶었던 내 비밀을 데미안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움과 동시에 내 마음을 들키기 싫으니까 약간 거리를 두는 거죠. 근데 또 데미안이 기가 막힌 남자예요. 싱클레어가 약간 피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날 피해? 오케이 하면서 데미안도 굳이 싱클레어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요. 신경 쓰네. 그래서 나는 왜 이 책의 제목이 계속해서 데미안인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상급생이 되어갔을 때 갑자기 싱클레어가 또 데미안의 시선을 느껴요. 저 형 요즘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지? 다시 대화 좀 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지났고 크로모 사건은 이제 거의 다 머릿속에서 지워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데미안은 귀신 같은 놈이에요. 싱클레어가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원래는 만약에 내가 여기 앉았다면 저쪽 끝에 앉고 있던 데미안이 다음날 바로 이쪽으로 오고 시간이 지나더니 옆자리까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옆자리에 앉게 된 거야? 몰라. 네가 날 좀 생각했나 보지. 그러면서 데미안이 옆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데미안은 되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뭔가 싱클레어한테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의 느낌이었어요. 소설에서는. 그 엄청 싱클레어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찾고 싶어하는 친구였잖아요. 근데 데미안은 늘 그런 거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면서 특히 그 당시에는 종교 수업 같은 게 있었으니까 절대적으로 선한 신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글쎄 세상에 절대적인 신이란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글쎄? 그건 네가 생각해봐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질문을 탁 던지면 싱클레어는 그래서 이렇다는 거야 저쨌다는 거야. 데미안이 이때 이야기를 한 거는 진실은 나중에 깨달을 거야. 또 의문스러운 이야기를 남겨요. 그리고 나서 둘은 다시 또 멀어집니다. 왜냐? 싱클레어가 다른 지역으로 그 학교를 옮기게 돼요. 약간 유학처럼 이제 가게 됐는데 싱클레어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친구예요. 악마 1번 크로머를 데미안 덕분에 떨쳐냈잖아요. 가자마자 이 새끼가 또 알폰스 베크라는 또 친구를 잘못 만나요. 얘도 상급생이었는데요. 싱클레어한테 야 인생 뭐 있냐? 술이나 마셔. 술이 전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학 간 학교에서는 맨날 술만 마십니다. 고주망태처럼. 당연히 술 마시고 취하고 해롱거리고 하면은 공부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술을 마시면서 이 세상은 뭐야 씨 막 이래요. 근데 그 와중에 한 번씩 데미안이 생각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데미안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데미안은 답장도 아예 안 해요.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또 그런 생각이 드시죠? 왜 이 책 제목이 데미안인 것인가?
그렇게 막 술에 완전 마취되어가지고 우리가 학고 먹는다고 하죠. 학고 먹고 한 학기 더 이렇게 되면은 퇴학 처리 당할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당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갔죠. 방학이니까. 했더니 온 집에서 너 이 새끼야 너 이렇게 살면 너 이제 뒤질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런데 편지를 써도 답장이 없던 데미안을 마주칩니다. 그런데 데미안이요. 딱 그때 약간 또 긁어요. 싱클레어를. 야씨 너 술 왜 먹냐? 술을 먹는 게 진짜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잘 생각해봐.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싱클레어 입장에서는 답장도 한 번도 안 해주던 놈이 뭐 너 술 마시는 거 제대로 사는 거 아니? 이렇게 훈수를 두니까 약간 좀 반발심이 있죠?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느꼈다는 게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야? 너 답장도 안 해놓고 이 새끼가 나한테 술을 마시라 마라 뭔 간섭질이야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학교로 왔죠. 근데 이 싱클레어가요 술을 끊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산책을 하다가요 예쁜 여자를 한 명 봅니다. 그 여자의 이름도 몰라요. 말도 한번 안 걸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너 혹시 이름이 뭐니? 이런 걸 물어볼 용기조차 안 나서 그냥 그녀의 이름은 베아트리체.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은 실제 베아트리체도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활기를 얻고 술을 끊어요. 지금까지 싱클레어는 한 번도 여자랑 사귀어본 역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를 보면서 이 여자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네. 너희가 마치 나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것처럼. 너희가 누구야? 네. 난 아니야. 나만 있는 거야. 베아트리체가 술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좋아 혼자. 보이고 싶어. 그냥 자기 혼자. 그래서 막 너무 얘를 좋아해가지고 얘의 모습을 막 그림으로 원래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했는데 내가 완벽하게 좋아하는 여성의 그림을 그리겠다고 혼자서 방 안에서 그림을 막 그려요. 근데 얘 얼굴을 정면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짝사랑이라. 그래서 혼자 막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뭐 하다가 꿈속에서 내가 진짜 이상형이라고 생각한 여자의 모습이 꿈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잠에서 딱 깨자마자 진짜 열정적으로 그래요. 꿈속에 그녀.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보았던 완벽한 내 이상형의 그 얼굴을 내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림 딱 보다가 화를 딱 놀라요. 아니 이것은 데미안. 개반전. 드림이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개반전이다. 마지막에 한 거야?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그리다가 뒤집으니까. 아니 이게 누구 뛰어서 갑자기 뒤집었더니 강릉 바뀌잖아. 갑자기 소름 돋았잖아. 그러니까 데미안이 굉장히 신비스럽고 되게 잘생긴 이런 근데 약간 중성적인 외모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데미안이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었다면은 이런 모습일 거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데미안과 닮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데미안을 조금 떠올리다가 과거에 데미안과 싱클레어 사이에 그 어떤 그 상징적인 새가 있어요. 싱클레어의 집 에 들어가는 입구 상단에 새와 문장이 있는데 데미안이 그거를 막 그 감명 깊게 봐봐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싱클레어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새의 활력 있는 모습을 봤다 하면서 그 새 그림을 그려서 별다른 메시지 없이 데미안에게 보냈어. 근데 데미안이 계속해서 답장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에 대해서는 답장이 또 와요. 답장이 어떤 식으로 왔느냐? 학교에서 이렇게 딱 그 공부를 하려고 책을 이렇게 딱 펼쳐놨어. 여기 쪽지가 있네? 쪽지를 딱 펼쳤어. 그랬더니 그 쪽지에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딱 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사실 그게 아브락삭스, 아프락삭스 뭐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아프락삭스라는 게 뭐냐면은 반은 선한 신, 또 반은 악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은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신 안에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고 이중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일인 거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성경처럼 막 이런 무조건 절대적인 신, 선한 신 이런 거였는데 혁명적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오르간 연주자인 피스토리우스와 친해집니다. 이 사람은 목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목사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내면을 찾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데미안은 크로모를 떼준 거 이거 외에는 솔직히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 데미안이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있는 것 같나요? 계속해서 이 책 제목이 데미안인 이유를
도무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 피스토리우스가 나오면서 더더군다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피스토리우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당하는데 이 사람이 아브락삭스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싱클레어하고 고민하면서 싱클레어 스스로도 그런 신이 있다면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은 없지, 절대적으로 악한 것도 없지, 그렇다면은 진짜 내면의 나의 모습은 무엇이, 막 이거를 찾아가는 걸 엄청 하게 됐거든요. 그 매 순간순간에 이 피스토리우스가 약간 선생님이자 친구로서 옆에 계속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책 제목은 피스토리우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사실 이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멀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기는데 뭐냐면, 피스토리우스는 예전에 있었던 기존 종교나 이런 걸 탈피해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를 하려다가 포기한 거거든요. 그런 걸 떠나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싱클레어가 피스토리우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만, 결국 너도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신앙 이런 걸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종교나 절대적인 믿음 이런 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피스토리우스가 진짜 멋있었던 게 뭐냐면은, 사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 교류를 하고 내가 오히려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얘를 끌어줬는데 얘가 갑자기 그렇게 도전하는 멘트를 한다? 그러면 이 새끼가 네가 뭘 한다고 덤벼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멋지게 맞다, 나도 나의 이런 모습을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결국 목사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그걸 인정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 두 사람은 갈라진 거죠. 근데 막 나쁘게 척지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싱클레어는 또 자연스럽게 데미안을 찾아갑니다. 뭔가 데미안은 이거에 대해서 알 것 같은 거야. 내 한계를 알 것 같은 거야. 근데 데미안이 원래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뭐 그렇구나. 그럼 데미안 가족 사진 같은 거 있나요? 해가지고 가족 사진을 보여줘요. 근데 데미안의 가족은 어머니 한 분이었거든요. 싱클레어가 그 사람한테 데미안의 어머니 사진을 받고 놀라게 됩니다. 또 아니 또 접신이야? 데미안의 어머니가 내 사랑이었다니! 싱클레어가 머릿속에서 엄청 상상하면서 그렸던 여자가 데미안을 닮았잖아요? 데미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데미안 엄마의 아들이죠. 데미안은 데미안 엄마를 닮았겠죠. 대박이다. 근데 엄마가 여자잖아요.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그게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싱클레어는 내 사랑 이러면서 자기의 진짜 사랑을 찾겠다고 하고 데미안과 데미안 엄마를 찾으러 갑니다. 아니 저 베아트리즈 안 찾아와? 베아트리즈는 얘는 이미 끝났어. 얘는 그냥 말도 안 섞어보고 끝났어.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리고 에바 부인도 실제로 만나고 벌벌벌 떨어요. 발음을 그래서 에바 부인과 데미안을 만나고 나서 거의 매일매일 함께 생활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전 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친구의 엄마를 사랑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로 순수한 열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에바 부인도 얘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제가 계속해서 책 제목이 왜 데미안일까를 제가 계속했다고 했잖아요. 책 제목이 왜 데미안인지를 마지막에 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사실 누구나 삶을 살아갈 때 옆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내가 어떤 순간순간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있었더라면 나한테 뭔가 툭 하고 해결책을 혹은 툭 하고 생각의 방향을 말해줄 텐데 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지 않나요? 저는 살면서 사실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막 뭔가 시험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뭐 할 때 너무 힘들지만 이거는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오롯이 혼자 다 감내하고 해결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속 한켠에 그래도 옆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뭔가 탁탁 하나씩 이렇게 짚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마음의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물론 옆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준 이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냥 이 싱클레어라는 사람의 삶을 쭉 보면은 데미안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목이 데미안인가 보다. 마지막에 생각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든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이런 마음의 요운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명 깊게 읽었던
읽었던 구절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일 마지막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난 건데요. 어떤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인지를 소설에서 읽으면 눈물이 더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데미안이 뭔지 얘기하는 거. 꼬마,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의 입은 이제 나의 입과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나직이 말을 계속했다. 프란츠 크로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나는 그에게 눈을 깜빡여 보였다. 미소를 지을 수도 있었다. 어린 싱클레어 들어봐. 나는 떠나야만 돼. 자네는 아마 언젠가 나를 다시 필요로 하겠지. 크로머나 그 밖의 일 때문에 말이야. 그때 자네가 나를 부른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쉽게 나 읽기만 해도 눈물.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왜 우는지 알 거야. 지금 공감 1도 안 돼. 그렇죠. 아, 친구 엄마 좋아하는 느낌. 아니야. 여러분. 깜짝으로 끌려고 친구 엄마 좋아하냐.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때 자네가 나를 부른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쉽게 말이나 기차를 타고 갈 수 없을 거야. 그럴 때에는 자넨 자기 자신의 내부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러면 내가 자네 내부에 있음을 알게 될 거야. 알겠어? 야, 이걸 데미안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되게 의지가 많이 되는 친구거든. 상황이 너무 웃겨. 근데 진짜 주르륵 흘렸어요, 여기. 아 근데 궁금하다.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거를 끝까지 다 읽고 이 문장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네, 저는 그냥 이 문장을 보기만 해도 슬퍼요. 이게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인생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인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삶의 나침반이 되는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삶에서 없어져서 앞으로는 내가 뭔가 의지하고 싶고 데미안을 찾고 싶은 순간에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그냥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데미안을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그 상황을 이겨내야 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슬픈 이유는 그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사라진 것에 대한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소설 끝으로 가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데미안과 싱클레어의 관계를 약간 이해하게 되면서 그냥 싱클레어 곁에 데미안이 늘 있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싱클레어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고단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막 너무나 이렇게 술을 마시고 뭐하고 야, 그 자기 자신을 찾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방황하냐 싶기는 한데 되게 방황의 시간이 엄청 길었거든요. 근데 방황의 시간을 정리하고 자리 잡고 마음을 가졌는데 데미안의 역할이 엄청 컸단 말이죠.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이 큰 존재였겠어요. 근데 그게 사라졌다. 늘 길잡이를 하던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속상하지 않을까요? 아마 또 근데 읽은 사람들은 거기서 왜 우시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각자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실 또 여러분이 이게 누가 한 얘기인 줄 알면 또 웃을 텐데요. 근데 이건 내용과 떠나서 이 문장이 진짜 감명 깊었거든요. 싱클레어가 에바 부인을 좋아하잖아요. 데미안 엄마를. 데미안 엄마가 싱클레어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여러분 모두가 아마 띵 할 거예요. 사랑은 구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요구해서도 안 되지요. 사랑은 자신의 내부에서 확신에 이를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게 되는 거지요. 싱클레어, 당신의 사랑은 나에 의해서 끌리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끌어당기면 나는 가겠어요. 나는 선물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나는 당신에게 쟁취당하고 싶은 거예요. 정신 아니네. 야! 아들 친구가 다 할 말이야? 근데 구라고 그거잖아. 그러니까. 쟁취당하고 싶다고. 구걸하지 말라며. 근데 지금 구걸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지. 싱클레어가 마치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을 나한테 막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네가 구걸하는 거에서 못 이겨서 주겠다 이게 아니고 네가 진짜 내면에서 진짜 간절하게 나를 원하면 네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네가 구걸해서 너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강렬하게 원해서 날 끌어당기면 너에게 쟁취당하겠어. 모자가 좀 이상해.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또 봐봐요. 이 말도 너무 멋져. 그는 사랑을 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기 위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미쳤지.
여러분 설마 이런 거에서 뭘 못 느끼나요? 아, 뭐 요즘 연애하고 싶으세요? 아, 명작이잖아! 이 책이 너진똑이라는 채널에서 리뷰를 한 게 있어요. 완전판 해가지고 4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 너진똑이라는 채널 여러분도 한번 구독해 보십시오. 컴온! 데미안 살펴보자! 그분은 진짜 엄청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 요소 어떤 게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걸 되게 잘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고 이걸 찍으면 기가 죽을까봐. 그리고 나도 뭔가 똑똑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그리고 그분의 그런 해석에 저의 해석이 영향을 받을까봐. 뭔지 알죠? 사람이 괜히 그 똑똑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말이 진짜 맞나 봐. 내가 정말 바보같이 생각을 했었나 봐.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그냥 일단 이 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그걸 그 다음에 보면은 내 성만이 도롱이한테 야씨 편집해. 개소리 한 것 같아. 다시 하자. 회원 전용으로 돌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책은 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해석할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것도 공부가 되니까 리뷰 촬영을 마치면 너진똑 채널에서 해석한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책 먼저 보시고 제 거 영상도 보시고 너진똑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을 깨시는 거. 아브락삭스. 사랑은 구걸하면 안 되는 거예요.